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제 로지스틱 회계 그 오주나 뭐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건 GLM을 한번 써보죠. 뭐 GLM을 할 때 주의할 건 아까 뭐라 그랬죠? 여기 이제 데이터를 론 데이터 해서 가져오고 여기 그 제가 이 빨간색으로 팩터 디폴트 페이오프 요거 레벨을 해놨는데 디폴트가 레벨이 아래쪽이란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. 뒤에 그래서 결과가 이게 반대로 나올 거예요. 아마 숫자가 요게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. 결과를 했을 때. 요거를 하시는데 아까 이제는 그 GLM을 쓰시고 그 GLM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니까 아웃컴을 그러니까 디폴트인지 이제 페이오프인지를 이제 판별을 해달라는데 뭘 갖고 하느냐 이제 페이먼트 인컴 레이쇼 그 다음에 대출 목적 그 지금 현재 주거 상태 그 고용 기간 그 다음에 그 신용도 점수 이런 걸 갖고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? 패밀리를 바이노미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랬죠. 바이노미얼. 우리는 이게 그 연체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었으니까 그게 아닌 거 이제 그냥 리그레이션 할 때는 GLM 뭐 가우시안을 써야 된다 그랬고요. 요 데이터를 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 보면은 GLM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다. 여기 보면 결과가 그냥 직선 그런 것처럼 나와요. 인터셉트가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인컴 레이쇼가 맨 앞에 있는 개수가 요거고 그 다음에 뎁트 이거고 그 각각의 요 값들 앞에 붙은 개수가 이제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먼트 인컴 레이쇼의 그 개수가 마이너스죠. 다시 말해서 인컴보다 제대로 나온 건가? 나도 헷갈린다. 페이먼트 인컴인가 인크리신가 모르겠다. 처음엔 그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. 저는 이게 맞나? 인플로이 페이먼트 그 지금 빌린 돈이 인컴보다 많으면은 커지면은 디폴트 확률이 커지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이 내 인컴보다 많으면 커지죠. 디폴트 확률이. 우리는 이 아웃컴 디폴트 확률을 이제 찾는 거라면 디폴트 확률이 커지는데 줄어든다고 이제 돼 있는 거 봐서는 이게 두께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 갚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. 근데 책은 자꾸 이제 그 디폴트 확률이라고 설명을 해놔서 이게 그럴 경우는 요 레벨이 요게 뒤집혀야 되지 않나 싶고 한번 보시고 여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건 뭐 크게 볼 거 없고 결과적인 그 모델을 사실 여기서 이 모델을 만들어냈잖아요. 만들어내서 여기 또 프리딕트를 쓰는데 사실 여기 이 결과 안에 또 프리딕트된 값이 원래 그냥 들어 있어요. 여기 새로운 데이터 나올 때나 이 프리딕트 쓰면 좋은데 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집어서 뭐 할 때 하는데 요걸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안 집어오면 기존에 이제 그 예측한 게 그냥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 예측한 거 서머리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메디안 값이 미니멈 그 숫자 값이 이제 직선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쭉 올라가죠. 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어차피 이렇게 아까 얘기한 요 모양이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로그 씌운 형태로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직선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 뭐 0을 기준으로 이제 디폴트하고 저기 뭘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레이쇼를 바꿀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. 좀 더 이제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려면 이제 그 레벨을 조금 0보다 밑에 0 한 25% 요 25%가 0.5니까 뭐 0.2 정도나 뭐 중간값으로 해서 그 뭘 보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probability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? probability는 확률은 y는 우리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
요 y는 이제 그 나온 값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니까 그 확률로 아까 여기서 보시면 로짓이 요게 이제 그럴 확률. 저 책에서는 사실 요게 책의 글은 자꾸 요걸 디폴트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완납할 가능성 해서 이제 쭉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GLM을 한 거고 그래서 요 y 값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값 분의 1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probability는 여기 프리딕트한 요 값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요 프리딕트한 값분의 1이다. 확률로 할 때는 다시 그냥 여기 나오는 게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. 확률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서머리해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확률 값이 중앙값 정도가 어디죠? 중앙값 정도가 0.5, 민이 0.5 뭐 비슷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.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러니까 해석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패밀리를 정해주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 확률이라는 게 여기 나온 값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요거 마이너스 요거 분의 1이다 라는 거. 요 부분 해석하는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.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. 거기 215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데 21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음 예제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뭐 해서 purpose underscore small business. 요 purpose underscore small business.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1.21526 이렇게 나오잖아요.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?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이제 쓰여 있죠.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그 체계대로 되려면 요 팩터 레벨이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페이드 오프하고 이제 바뀌어 있으면 요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데 그냥 읽어왔을 때 그냥 읽었을 때 A, B, C, D 순서로 되나? 읽을 때 아마 레벨을 주면서 이게 페이드 오프를 앞에 쓰고 디폴트를 뒤에 써주면 아마 그게 바뀔 겁니다.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. 저 아웃컴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? 네? 데이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거요. 데이터 한번 열어서 보세요. 어떻게 돼 있나. 거기 안에 레벨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먼저 보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읽어올 때 요 컬럼에 대해서 레벨은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. 그런 걸 줘서 이제 읽어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. 그러면 딱 했을 때 아웃컴이 네.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0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. 네, 네. 1에 가깝거나 0에 가깝거나. 네. 그러면 1에 가까웠을 때 페이드 오프인지 네. 1에 가까웠을 때 디폴트인지 네. 이거를 그러면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예, 요 순서가 요 값이 요 레벨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거야, 뒤에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요거의 첫 번 한번 책에는 아무튼 저기 코에피션트가 다 플러스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데이터로 근데 그냥 데이터로 해보시면 다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나요? 뭐 해보셨어요? 마이너스 꺼져버리셨어요? 해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요런 거 한번 해보세요. 팩터를 하나 만드시는데 팩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팩터는 하는데 그냥 페이드 오픈이 뭐 그런 거를 쓰지 말고 그냥 P 하고 뭐 한 글자만 쓰죠. 뭐 디폴트 뭐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 좀 줘볼까요? 여기 뭐 P 그다음 디폴트 한 4개만 줘볼까요? 그리고 레벨스에서 여기다가 순서를 주는 거예요. 여기 뭐야 C 레벨에 이제 컨캐티네이트 레벨에 순서를 뭐부터 할까요? P부터 할까요? P를 앞에 주고 D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팩터 F를 한 다음에 F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. 반대로 이제 레벨즈를 바꿔 보세요. C에서
D, P 이렇게 해서 요 F를 찍어 보시면은 요게 나오는 게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1, 2가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. 요걸 해서 요 상태에서 as numeric 해서 이제 F를 찍어 보시면은 요때 F하고 요때 F가 이제 요때 F는 요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P가 앞이니까 1, 2, 1, 2 얘는 2, 1, 2, 1 될 것 같아요. 요거 금방 테스트 해보시겠어요? 길지 않으니까 팩터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어서. 자, 앞에서 그 GLM 얘기를 했었죠, GLM. 사실 GLM 모델에서 가우시안 뭐 예, 굳이 설명을 지금 여기 이 선형 LM을 쓸 때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놓은 거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걸 써놓은 건데요. 원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바로 이해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GLM 쓸 때 디폴트로 이제 가우시안을 쓰면은 옛날 했던 그 리니어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하면은 이제 그 선형 판별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요.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엑스폰 두 번 해야 되는구나. 동그라미로 할 걸.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선형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좀 했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보면은 저희 가우시안 분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가우시안 분포인가요, 이게? 이게 가우시안 분포라고 보여지세요? 요축으로 보면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죠. 근데 요축으로 봤을 때 얘를 중심으로 이게 가우시안 형태로 요 근처에 많다 이거죠. 요 선에서 멀어져 가면은 이제 줄어든다. 다시 말해서 저기서 이 리니어 모델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건 이 잔차가 가우시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잔차가 가우시안이면은 그냥 이제 그 리니어 모델을 쓰든지 GLM에서 그냥 가우시안을 쓰면 되는 거고, 이게 가우시안이 아니고 이제 그랬을 때 선형 그 판별일 때는 뭐 여기 GLM을 써서 그때 다른 형태 이런 모양이 아니야라고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 공선성 얘기했었죠.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면서 이게 하나의 변수가 다른 쪽에 주면은 이게 전체적인 선형 모델 자체가 이제 많이 흔들린다.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죠. 그걸 실제 인터랙션이 없을 땐 괜찮은데 인터랙션이 있으면 어떡하느냐.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? 인터랙션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? 잘 보고 인터랙션이 있으면 그 주위에서 잘 빼고 잘 해야 된다 그랬죠. 예, 매뉴얼로 잘 해봐라. 열심히 좀 잘 해봐라. 근데 사실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말고 뒤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그런 거는 이런 공선성 문제가 잘 없어요.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이션 같은 거 쓰면은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그 랜덤 포레스트가 상당히 뭐랄까 만능인 그런 형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설명이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. 변수 상관관계가.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이제 그 설명이 좀 잘 돼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 만들면서 이렇게 쭉 잘 직선 따라가 좀 좋잖아요. 이렇게 안 따라갈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? 뒤쪽 부분에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몇 가지를 했었죠. 하나는 뭐 2차항, 3차항 하는 거. LM에다가 뭐 폴리 같은 걸 넣었었죠. 폴리. 2차항, 3차항 해줘. 그 다음에 폴리 말고 이제
여러 군데 막 꺾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? 스플라인에서 우리가 그때 그 덕 같은 걸 둬서 이제 꺾이는 걸 이제 해줘서 인위적으로 매뉴얼하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꺾이는 포인트들 요쯤에서 꺾어줘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꺾일만한데 찾아서 꺾어줘. 그게 했던 게 뭐죠? Generalized Additive Model 해서 이제 그 리니어 모델들을 좀 적당한 범위별로 알아서 꺾어주는 GAM이란 펑션을 썼었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형 모델들, 그 일반화된 선형 모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저기 그 최대 217번의 페이지에 보시면 최대 우도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. 최대 우도 측정.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죠? 이 선의 이제 기울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절편을 찾기 위해서 요 값인가요? 요 값에 최소화되게 하는 건가요? 그럴까요?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하고 토탈 리스트 스퀘어 얘기를 했었어요. 토탈 이거는 이렇게 직선 이게 수직으로 하는 건 뭐죠? 토탈 리스트 스퀘어예요. 근데 우리는 이 y 값을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y 값을 예측하는 거고 y 값에 대한 차이 요 거리를 최소화하는 걸로 했었죠. 우리가 예측이 틀린 정도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. 예측이 틀린 정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OLS 그러니까 y 값의 차를 최소화하는 걸로 이제 계산한다 이거죠. 그래서 그거 갖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거죠. 요 수직으로 내린 값을 최소화하는 건 어떤 때 해야 될까요?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리니어 디스크리먼트 어널리시스에서 LDA 그거는 요 사이를 정확히 잘 이제 그 판별하는 그런 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TLS를 써서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겠죠.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